드디어 제가 첫 번째 매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려왔던 거 좀 정리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첫 번째 매매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근거는 뭐고, 왜 이 전략을 선택했는지, 대응할 생각인지 총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편에서 현재 상황하고 제 투자에 대한 관점 이런 거를 좀 설명드렸습니다. 거기서 주식이 너무 비싸다, 요 차트 설명드렸죠. 지금 포워드 P 기준으로 해서 20배에서 25배 사이, 한 22배에서 23배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비싸고, 여기 지금 닷컴 버블이죠. 닷컴 버블 때 밸류에이션이랑 거의 비슷해서 주식을 편하게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레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이 시장을 좀 괴롭힐 것 같다, 유동성 얘기했고요. 그리고 관세 얘기도 하고, GPT 딥 리서치 돌려가지고 이럴 때는 어떤 게 좋냐고 물어봤더니 금융, 방산, 산업재,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좋더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편에서 다나허라는 기업을 분석했죠. 다나허라는 기업을 왜 선택했냐, 벨리에서 제공하는 이제 OECD CRA를 이용한 사이클, 요거 섹터 로테이션, 이렇게 생겼었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둔화기 전반이나 후반에 가깝다. 그러면 둔화기 전반 후반에는 어떤 섹터의 수익률들이 과거에는 좋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봐가지고 헬스케어, 유틸리티, 필수 소비자가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벨리의 거장 매매 요 기능 13F 이제 들어가서 물타기에 들어갔더니 물타기에 이렇게 다나허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기업이길래 여기에다가 이렇게 크게 물타기를 했냐, 그리고 또 헬스케어 섹터니까 좀 알아보자 해서 다나허를 분석을 했었습니다. 미래 성장성 대비 괜찮은 가격이다. 그리고 나서 4편에 와서 더 궁금하니까 이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산업을 분석하기 전에 헬스케어 섹터가 정말 지금 부진하구나, 요거를 알게 됐죠. 이제 S&P 500 대비해가지고 정말 최악세다.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제약사하고 보험사가 너무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많이 안 좋아져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막 약값 내리라고 압박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여기에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악재로 작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면 2024년 12월에 뉴욕 한복판에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죠. 이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CEO가 총 맞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총알에 이제 딜레이, 디나이, 디펜드, 디스포즈 이런 것들이 써 있었다고 하는데, 요게 이제 미국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전략 키워드래요. 지연시키고 보험금 지급 거부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미국의 보험사, 제약사가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은지 알 수 있죠. 다큐도 많이 나오고 시리즈도 많이 나오고 했어요. 의료, 제약, 보험, 여기에 이제 미국의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약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걸 못 구해서 죽는 사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불치병에 걸렸는데 약이 너무 비싸서 불치병을 치료를 못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인식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CEO도 총 맞고 죽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이 헬스케어 섹터를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얼마 전에 약값 내리라고 서한 보낸 것도 있었죠. 그 결과로 S&P는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헬스케어 주식들은 이렇게 반대로 꼬라박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리스크들이 좀 다 주가에 반영이 됐나? 이게 앞으로 좋아질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주식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인상 깊었던 주식들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인데, 차트 먼저 보시면 지금 620불에서 250불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반토막 이상 난 거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겹치면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전망치를 보시면 2024년 매출액이 이렇고요. 2025년 보면 좀 늘죠? 늘고 매출액은 계속 늘어난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보시면 여기 밑에가 EBITDA 영업이익률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원래 11%였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5.79%, 6%, 6.5% 조금씩 개선되긴 하지만 지금 한 번에 반토막이 난 걸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주식에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머크라는 제약사인데요. 매출이 소폭 늘고 여기는 이제 꽤나 늘어났죠. 그리고 2027년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매출은 늘어나는데 이익률 지표들도 괜찮고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런데 주식은 박살이 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특허가 끝나는 약들이라든지, 그리고 구조조정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전망치가 괜찮고 이익률도 괜찮은데 주식만 이런 식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겁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PER인데요. 지금 직전 4분기 기준으로 10배가 안 넘고요. 1년 포워드는 10배, 2년 포워드는 지금 거의 9배도 안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머크 PER인데 직전 4분기가 10배고 1년 포워드
포워드 8배, 2년 포워드는 지금 8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지금 헬스케어 쪽에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정말 그 광범위한 어떤 정책적인 리스크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이 헬스케어 섹터를 묵사발을 내놓으면서 투자도 안 이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밸류에이션도 눌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게 언제까지나 이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바이오텍도 그렇고 큰 제약사들도 그렇고 정말 미래의 중요한 기술들이거든요. 기술을 중요시하는 미국이 이런 것들을 완전히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항상 사이클이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 많이 이제 부진했으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평균 회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요거를 괜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5편, 요번 편에서는 이거를 지금 이제 투자를 할 겁니다. 투자를 할 건데, 맨 처음에는 개별 종목을 직접 리서치하고 투자하려고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밑에 이제 하위 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제약도 있고, 뭐 바이오텍도 있고, 뭐 장비 회사들도 있고, 보험사도 있고, 보험사 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 밑에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요 기업들 중에 좋은 애들만 쏙쏙쏙쏙 이렇게 빼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짜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하나하나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진짜 어떤 제 실력에 대한 벽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도메인 지식이 없는 거죠. 이 제약이나 이 헬스케어에 대한 도메인 지식이 워낙 없다 보니까 내가 과연 이 개인 종목들을 스스로 리서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진지하게 해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어디서 벽을 느꼈냐면, 이게 일라이릴리 그 실적 발표거든요. 요게 이제 약 이름인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조제 컴파운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전문 용어들이 막 난무를 합니다. 이런 것들 관련된 문제가 있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 자체도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데 내가 과연 이거를 스터디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챗GPT랑 같이 해도 제가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가성비가 안 나오죠. 천천히 하나씩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요거는 이제 다나어, 제가 3편에서 분석한 기업인데, 여기에서도 이제 관세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AAV 뭔지 모르겠어요. 요거는 이제 브랜드 이름들 같은데,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도 나오고요. 굉장히 이 업계의 세부적인 전문 용어에 대한 이해 수준이 떨어지니까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호흡기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은데, 호흡기에 대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알파를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고,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천천히 공부해 나가야 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사고 이제 S&P 숏을 치는 이 페어 트레이딩을 할 건데, 헬스케어만 그냥 사면 되지 왜 S&P 숏까지 같이 사냐, 이게 이제 산업 리스크만 취하려고 하는 건데요. 저는 사실 헬스케어 주식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이거를 구매해서 장기 보유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디어의 핵심은 뭐냐면, 헬스케어가 좋을 것 같은데 뭐 대비 좋을 것 같냐면 S&P 500 보다 좋을 것 같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쪽에 이제 M7 얘기하고 AI 테마에 대한 어떤 쏠림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장기적으로 좋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장기 보유하실 분들은 그냥 헬스케어만 사면 됩니다. 굳이 이런 거를 숏을 쳐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그 리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리스크는 위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기회까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면 그 안에 기회도 있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를 너무 막 내려갈 확률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는 단어다, 이렇게 알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벨리의 포트폴리오 분석 탭인데, 여기 포트폴리오에다가 여기 지금 올려놓은 게 엑셀V거든요. 엑셀V를 100% 비중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크에다가 S&P 500을 넣어요, 100%로. 그리고 나서 분석을 하면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변동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모델 기반 예측값이 15.7%죠. 그리고 벤치마크 변동성, 그러니까 S&P 500의 변동성은 16%라는 뜻입니다. 이 변동성 퍼센테지의 뜻은 뭐냐, 만약에 변동성이 15%라고 가정을 하면 주식이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요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68%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요 지금 변동폭이 15%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S&P 500의 변동성이 16%니까 1년 동안
16%만큼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68%다. 그러니까 위아래로 움직이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적 오차라는 게 있는데 추적 오차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고 좀 어려운 개념이어가지고 사실 저도 100% 이해를 못했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11%가 나왔는데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가 요 벤치마크 S&P 500 대비해서 얼마나 더 다르게 움직이느냐에 대한 숫자예요. 일단은 그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베타 있는데 베타는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베타가 0.51이면 S&P 500이 1% 오르면 내 포트폴리오는 0.51 오른다. 상대 강도를 의미하고요. 여기 지금 보면 베타가 두 개 있어요. 히스토리컬 베타는 옛날에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모델 기반 예상 베타는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가중치를 더 생각해서 이제 내놓은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최근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중치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은 이런 추적 오차를 좀 고려해가지고 내놓은 베타라든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탭에서 가장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은 이 밑에 그림인데요. 이게 지금 뭐냐면 변동성이 있잖아요. 제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15.7%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생긴 거냐 요거를 이제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62.8%로 주식 공통이 가장 높잖아요. 요건 무슨 뜻이냐면 주식이라는 자산 자체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변동성 안 생기는데 주식 사니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주식이라는 자산군에 투자했을 때 생기는 변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종목은 그 종목 자체에서 오는 리스크, 산업은 산업에서 오는 리스크, 통화는 환에서 오는 리스크, 국가는 미국이라는 국가에 투자함으로써 오는 리스크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요 주식 공통은 줄이고 내가 주식시장에 투자함으로써 생기는 리스크는 줄이고 요 산업과 종목을 올리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기 좀 보시면 제가 숏을 추가를 했죠. 얼마나 담았냐면 43.05%만큼 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한 거냐면 요 모델 기반 예상 베타를 빵으로 만든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베타 뉴트럴 전략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걸 빵으로 만들어서 변동성의 기여도를 보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주식 공통은 거의 사라졌죠. 근데 산업과 이제 종목에서 오는 리스크가 압도적으로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원하던 거죠. 그리고 혹시 이게 베타가 0이라서 아니면은 여기 지금 보면은 변동성도 많이 줄었잖아요. 1년 변동성이 5.9%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안전한 매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추적 오차가 17.4%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다시 공부할 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이 베타가 낮은데 추적 오차가 높았을 때 시뮬레이션을 제가 몇 개 그려봤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 주황색 선이 S&P 500입니다. S&P 500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파란색이 S&P 500에 대한 베타는 0.1인데 추적 오차, 이 T2가 추적 오차거든요. T2가 0%일 때 이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 보면은 요 S&P 500이 10 오르면 파란색은 1만큼 오르고 그러니까 방향성은 10%만큼만 추종하는데 오차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초록색 선하고 빨간색 선은 둘 다 추정 오차가 17.2%거든요. 이게 지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이렇게 S&P보다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렇게 꼬라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 추적 오차가 큰 게 엄청나게 큰 괴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 즉 제가 지금 선택한 전략은 그렇게 막 안정적인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니까 절대 그냥 따라하시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근거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좀 팩트에 가까운 근거들만 적혀 있는데, 지금 제가 2, 3, 4편에서 얘기했던 거를 그냥 좀 요약을 해놓은 거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이 둔화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둔화기에 좋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헬스케어를 선택하게 됐고 이게 S&P 대비해가지고 아웃퍼폼을 할 가능성이 높다. 과거의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현재 밸류에이션 이게 지금 너무 싸다. 그리고 S&P는 지금 22배 이상인데 이게 지금 27%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요 헬스케어의 장기 평균도 17배에서 18배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장기 평균인데도 요 정도면은 지금 많이 낮은 거예요. 인구 구조가 사이클과 무관하게 긍정적이다. 요렇게가 좀 팩트에 가까운 근거고요. 그리고 제 뇌피셜을 조금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좋을 것 같다. 이제 규제 정책 리스크의 재설계. 그러니까 지금 워낙에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요게 최악은 피했다. 순간적으로 멀티플이 팍 이렇게 뛸 거라는 거죠. 예측 가능성만 나와도 되게 민감하게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혁신 사이클, 신약 혁신이 조금 되게 부진했어요. 근데 또 사이클상 이런 것들이 재점화가 되면서 멀티플이 이제 튈 수 있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보험 얘기인데, 보복적으로 이제 병원 이용률이나 이런 게 되게 굉장히 올라갔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이제 정상화가 되면서 괜찮아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이렇게 밸류에이션 바닥일 때는 대형 M&A가 일어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거든요. 좋은 M&A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면 멀티플이 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별로 안 좋다고 하면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뇌피셜들 좀 정리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와 기대 수익률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최상의 시나리오 20% 정도 확률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렇게 가정을 했고, S&P 500이 고평가 논란으로 조정에 들어가면서 떨어지는데, 투자자들이 뭔가 섹터 로테이션이 돌면서 헬스케어 유틸리티스 필수 소비재가 강세를 보이는, 그동안 눌려 있었던 헬스케어가 올라가면서 헬스케어는 6% 상승하는 요 그림으로 가면은 한 6.86%. 요거는 제가 계산할 때는 6개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인지 챗GPT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적어봤습니다. 일단 베이스 시나리오고, 요거는 이제 70% 확률을 가정했고요. S&P 500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요 정도로 한 3% 오르고, 헬스케어는 시장 대비 조금 더 오르면서 이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한다 라고 하면은 이제 한 1.26% 정도 수익이 생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지금처럼 M7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AI 수요가 막 더 늘어나면서 이 버블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10% 확률로 가정했고요. S&P가 6개월 만에 10% 더 오르고, 그런데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이제 제약사나 보험사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헬스케어 섹터의 프리미엄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헬스케어는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최악으로 둘 다 반대로 간다 그러면은 약 8.72% 정도 손실을 볼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기대 수익률이 1.38%가 나옵니다.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요 정도가 기대 수익률이고, 확률 구조상 손실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지만, 만약에 이제 최악으로 이제 발생하면은 한 9%까지는 내가 감수를 해야겠다, 요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사고 나서 어떤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 좋은지 리스크랑 시나리오를 좀 제가 써봤거든요. 요 1번, 2번은 시나리오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넘어가고, 세 번째를 보면 이제 물가와 금리, 만약에 이제 그 물가가 다시 튀어오르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압박을 하면서 이제 헬스케어가 뭐 상대적으로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떨어지면 좀 불리할 수 있는데, 이 헬스케어 안에 지금 바이오텍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바이오텍은 이런 성장주처럼 그 금리가 떨어지면 좋고 올라가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립적으로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 차나 실질 금리나 이런 것들, 그리고 물가 데이터 이런 거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 규제, 약가 협상이 만약에 막 확대된다든지, 아니면은 막 정치 발언 같은 거, 이런 거 잘 확인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화환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요 달러 강세는 빅파마들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 있고, 다른 거에는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M&A 잘 지켜봐야 되고요.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게 다시 이제 나오는지 또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 첫 번째 매매의 어떤 시나리오 전개나 근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1화에 보여드렸던 요 37,000불에서 여기 40.97불은 이제 이자로 받은 거고요. 이제 S&P 숏 SH를 110개 샀고, 헬스케어 XLV를 44개 샀습니다. 지금 비중은 57.43%, 그리고 42.57%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중이 이제 막 움직일 텐데, 리밸런싱을 어떻게 할지는 아직 안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